아껴라 아껴 영감님과 뭐든지 아껴 영감님. 아껴라 아껴 영감님과 뭐든지 아껴 영감님. 옛날 어느 마을에 구두쇠 영감님 한 분이 살았어. 얼마나 구두쇠였는지 마을 사람들이 모두들 아껴라 아껴 영감님이라고 불렀지. 영감님네 밥상엔 언제나 반찬이라곤 간장 한 종지뿐이었어. 그나마도 아끼고 아껴 먹느라 젓가락으로 콕 찍은 간장에 밥 한 숟갈. 그랬지. 그뿐이 아니었어. 이 영감님이 물을 얼마나 아껴 썼냐면 쌀 씻은 물에 세수하고 세수한 물에 걸레 빨고 걸레 빤 물은 나무에 주고 그러고도 그 물이 아까워서 아이고 아까워라 아까워 그랬지. 그런데 그 동네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구두쇠 영감님이 한 분 더 살았어. 이 영감님은 또 얼마나 구두쇠인지 사람들이 뭐든지 아껴 영감님이라고 불렀지. 밥풀 하나, 물 한 방울, 땔감 한 조각도 그냥 버리는 일이 없었어. 심지어 개똥까지 아끼고 아껴 모아두었다가 밭에 뿌리곤 했어. 어디 그뿐인 줄 아니? 초 닳는 게 아깝다고 잠도 일찍 발 씻는 물도 아깝다고 병아리 눈물만큼 조금 신발 닳는 게 아깝다고 사람들이 안 보는 데에서는 맨발로 성큼 그랬단다. 어느 날 아껴라 아껴 영감님이 뭐든지 아껴 영감님 집에 갔을 때였어. 마침 뭐든지 아껴 영감님은 마루에 혼자 앉아 엿을 먹고 있었지. 뭐든지 아껴 영감님은 집으로 들어서는 아껴라 아껴 영감님을 보고 깜짝 놀랐어. 맛있는 엿을 나눠 먹자니 아깝고 안 주자니 체면이 안 서고 어쩌겠어. 못 보고 못 들은 채 엿을 날름 한 입에 넣었지. 그 모습을 보고 아껴라 아껴 영감님이 말했어. 아니 그 큰 엿을 한 입에 다 넣다니 자네 입은 크기도 하네. 그래도 뭐든지 아껴 영감님은 못 보고 못 들은 채 우물우물 엿을 먹었어. 아껴라 아껴 영감님은 그 곁에서 침만 꿀꺽꿀꺽 삼켰지. 남의 입에 든 엿을 나누어 먹자고 하니 더럽고 입도 다 못 담은 채 양보를 실룩이며 엿을 먹고 있는 뭐든지 아껴 영감님을 보고 있자니 자꾸만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다짜고짜 뺨을 꼬집으며 왕왕 소리를 쳤지. 이래도 모르는 채 할 텐가. 이래도. 다음날 뭐든지 아껴 영감님이 아껴라 아껴 영감님네로 놀러갔지. 여보게 장기 한 판 두세. 그랬더니 아껴라 아껴 영감님이 물었어. 좋지. 그런데 장기판은 가지고 왔나? 장기판은 자네 집에도 있지 않나? 그 소리에 아껴라 아껴 영감님이 펄쩍 뛰었어. 무슨 소린가? 그럼 우리 집 장기판만 다를 게 아닌가? 뭐든지 아껴 영감님은 기가 막혔지. 좋네. 그럼 자네 장기판 반쪽 가지고 우리 집으로 가세. 아니 그건 왜? 왜는 왜? 집에 갔다 오려면 내 신발만 다를 게 아닌가? 그러니 우리 집으로 가세. 아껴라 아껴 영감님도 질세라 소리쳤지. 좋아. 자네 집까지 가려면 내 신발도 다를 테니 중간에서 만나세. 그래서 그날 두 구두쇠 영감님은 결국 길거리에 앉아 장기를 두고 말았지 뭐야. 다음날 개구리가 개골개골 울어대는 논뚝길에서 아껴라 아껴 영감님네 아들하고 뭐든지 아껴 영감님네 아들이 마주쳤지. 여보게 잘 만났네.
그렇지 않아도 자네 집으로 망치를 빌리러 가던 참인데. 이런, 나도 자네 집으로 망치를 빌리러 가던 참인데. 그래서 두 아들들은 망치를 빌리러 가다 털레털레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왔어. 아들이 빈손으로 돌아온 까닭을 말하자 아껴라 아껴 영감님이 그랬지. 아, 내 그런 구두쇠는 처음 봤네. 세상에 망치 없는 집이 어디 있다고. 할 수 없군. 얘야, 우리 집 망치 꺼내 오너라. 뭐든지 아껴 영감님도 아들이 빈손으로 돌아오자 그랬어. 나보다 더한 구두쇠 같으니라고. 할 수 없지. 얘야, 우리 집 망치 가지고 오너라. 매미가 맴맴 쉴 새 없이 울어대는 더운 여름날이었지. 마을 정자에서 아껴라 아껴 영감님과 뭐든지 아껴 영감님이 만났어. 아, 덥다. 아껴라 아껴 영감님은 부채를 반만 펴고 부채질을 했어. 그 부채질을 하려면 쫙 펴고 시원하게 하게. 나도 남는 바람 좀 얻어세게. 그랬더니 아껴라 아껴 영감님이 말했어. 무슨 소리? 이렇게 아껴 써야 오래 쓰지. 그러자 뭐든지 아껴 영감님이 부채를 쫙 펴더니 고개를 오른쪽 왼쪽으로 계속 돌리는 거야. 아껴라 아껴 영감님은 어이가 없었어. 자네 지금 뭐하는 겐가 고개 아프게. 그랬더니 뭐든지 아껴 영감님이 말했어. 이렇게 부채질을 하면 이 부채를 아들, 손자까지 쓸 수 있다네. 고개 아픈 것 좀 참으면 되지만 부채를 사려면 얼마나 또 아깝나. 세월이 흘러 아껴라 아껴 영감님 딸이 시집을 가는 날이었지. 동네 사람들 모두 달걀이니 보리쌀이니 선물을 들고 왔어. 그런데 뭐든지 아껴 영감님은 달랑 빈손으로 오더니 남보다 더 많이 먹고 그냥 가는 거야. 그것도 12명이나 되는 식구들을 데려와서 말이야. 아껴라 아껴 영감님은 무척 화가 났지만 딸이 시집 가는 날이라 꾹 눌러 참았지. 다음날 아껴라 아껴 영감님은 뭐든지 아껴 영감님네로 뛰어갔어. 아니 그런 법이 어디 있나? 남의 잔치에 달랑 빈손으로 와서 먹고만 가다니. 그랬더니 뭐든지 아껴 영감님이 말했어. 마음속으로 자네 딸 잘 살라고 수도 없이 빌었네. 그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딨나? 아껴라 아껴 영감님은 할 말이 없었지. 그때 아껴라 아껴 영감님 눈에 구멍 뚫린 문을 막아 놓은 청첩장이 보였어. 그럼 나도 이 청첩장을 마음으로만 보낸 것으로 하고 이것은 다시 떼어가겠네. 그러고는 청첩장을 떼어 집으로 오려는데 뭐든지 아껴 영감님이 뒤따라오며 소리쳤어. 여보게 가져가려거든 청첩장이나 가져가지. 그 뒤에 붙은 내 밥풀은 왜 가져가나. 그 뒤로도 두 영감님은 아옹다옹 다투며 변함없는 구두쇠로 오래오래 잘 살았대. 친구들 재밌었나요? 아웅다웅 다투며 누가 더 구두쇠인지 내기를 하는 아껴라 아껴 영감님과 뭐든지 아껴 영감님 때문에 너무나 재미있어 한바탕 신나게 웃었을 거예요. 부채를 오래 쓰려고 부채질 대신에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고 신발과 장기판이 다를까봐 길거리에서 장기를 뒀다는 이야기를 읽다 보면 좀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하지만 두 구두쇠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훌륭한 가르침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든지 아껴 써야 한다는 절약 정신이에요. 물 한 방울 종이 한 장도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마음을 가지라고 두 구두쇠 할아버지가 어린이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절대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 친구를 위해 주고 도와주는 마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보살펴주는 마음은 절대 아끼지 말아야겠어요.
이런 마음은 많이 많이 쓸수록 좋은 거랍니다. 여러분들도 아껴야 할 것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해서 잘 실천해 보세요.